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라디오 스페셜 DJ 가람입니다. 저희 가람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따뜻한 이벤트를 준비하였는데요. 바로 내 마음을 받아줘! 여러분이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5명의 사연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 DJ 쓰라와 나연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조금 쑥스럽다고 하셔서 익명을 요청하셨네요. 익명의 대명사이신 흥길동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흥길동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위로 5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와 어렸을 적 저는 굉장히 친했습니다. 항상 나가서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떡볶이도 사먹고 그랬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고 누나와 굉장히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도 누나도 서로 말을 엄청 심하게 했죠. 그 이후부터 7년 가까이 같은 집에서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말도 안 하고 지나쳐도 못 본 척 지냈습니다. 이건 부모님께도 엄청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항상 누나와 못 본 척 무시할 때마다 예전 생각이 났었어요. 같이 아이스크림 사먹고 시답지 않은 농담하며 놀던 그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더라고요. 하지만 생각만 할 뿐 내가 누나에게 말을 걸면 누나가 날카롭게 반응할 걸 알기 때문에 시도조차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남매지간에 언제까지나 서로 모르는 척하고 부모님께 서로에게 상처 주고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누나에게 거의 7년 만에 말을 걸어봤어요. 그때 했던 말이 누나는 나랑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나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우리 서로 눈치 보고 무시하고 하는 거 그만하고 서로에게 얘기해보자 였습니다. 누나가 했던 말은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랑 같이 아버지께 혼나며 회초리 맞았던 일이 저와는 성격이 다른 누나에게는 그 상처가 쌓이고 쌓이다 저랑 싸운 날 터져서 그 후부터 그랬다 하더라고요.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지만 혼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님과 얘기도 나누고 서로 사과도 하고 며칠 전 온 가족이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도 하고 그동안 누나한테 못해줬던 것들을 해줬습니다. 그날이 바로 5월 15일이에요. 저는 이날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이가 좋아져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은 남매와 자매들이 서먹하다가도 성인이 되면 관계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분도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앞으로는 훌훌 털어버리고 화목한 가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어머니 아들이 생각이 나네요. 다음 사연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할 사연은 사회복지학과 김은지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안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은 저희 고모, 고모부와 고종사촌 오빠입니다. 고모와 고모부, 고종사촌 오빠는 15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오빠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이민을 갔고 공부를 열심히 해 지금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민을 간 후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2년 전 고모와 고모부가 고종사촌 오빠와 함께 셋이서 한국에 놀러 오게 되었고 그 후 저도 호주에 놀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입국을 하고 이틀 뒤 한국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입국하게 되었고 얼마 후 전 세계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서 서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호주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호주에서는 마스크가 전혀 없었고 마스크를 사더라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도 터무니없이 비싸서 한국에서 마스크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물론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이나 쌀도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생필품을 살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고종사촌 오빠가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5년 제가 고1일 때 저 역시도 암에 걸려 긴 시간 투병 생활을 하였으며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와 같은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은 건강해졌습니다. 이와 저와 같은 과정을 오빠가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됩니다. 오빠는 원래 전문의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암에 걸려서 치료하는 고통과 또 의사라는 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고 고통인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빠의 치료가 끝나기 전에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호주로 가서 오빠 얼굴을 보고 힘내라는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은지 학생의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저도 외삼촌이 사이판이라는 섬에 살고 있어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을 때 매우 힘들어하셨어요. 섬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더더욱 구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투어 가이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희 외삼촌은 하늘길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수입이 아직까지도 없는 상태여서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외국에 사시는 가족분들, 그리고 친척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연은요, 간호학과 남하늘님의 사연입니다. 남하늘님은 5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교수님께 편지를 써주셨네요. 간호학과 김남명 교수님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2학년 남하늘입니다. CMP 교수님으로 연락받은 지 벌써 2년째가 되어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는 2학년 1학기가 다 지나가는 지난 5월에 뵙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들었지만 직접 뵌 건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였는데,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곧 고학년이 되어가는 저희에게 많은 조언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와 경험하셨던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학점이나 토익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시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한 아쉬움도 표현해 주셔서 저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뵌 만큼 다음에 우연히 마주치면 알아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꼭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드릴게요. 그날 대화도 많이 못 나누고 제가 감사하단 말도 많이 못 드렸지만 대학에 와서 첫 CMP 교수님과의 만남이었던 만큼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저희도 교수님 뵌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학생분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찰행정학과 이수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와 중학교, 고등학교 인생의 반을 함께 했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진학하지 않는 중학교로 배정받은 저는 새학기 첫날 낯을 많이 가리고 남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혼자 필통과 마이쮸를 만지작거리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제 앞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교복 어디서 샀어? 맞춘 거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들려주었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친구가 먼저 다가와준 덕분에 저는 그 친구와 그날부터 점심을 함께 먹고 그 후 저희는 항상 함께인 인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와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담을 넘어서 짜장면을 먹고 오기도 하고 벌점이 쌓여서 사제 동행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고 수업 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옆에 있던 대학 수업을 청강하는 등 이렇게 그 친구와 했었던 일들을 A4 용지에 쓴다면 10장 넘게 쓸 수 있을 만큼 정말 재밌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만약 인생에서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0.0000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친구와 놀았던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시절에 그 친구와 재밌게 추억을 쌓다 보니 어느덧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저는 인문계를 희망하여 공부를 시작하였고 그 친구는 인문계 쪽으로는 진학할 마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부터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노는 것보다는 공부에 집중하였고 그 친구는 공부가 아닌 예체능 쪽으로 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와 친구는 같이 있는 시간이 줄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각자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저는 공부와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시간 속에서 그 친구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연락을 끊기게 되어 소식을 모르고 있던 어느 날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병원 생활을 해야 할 만큼 큰 병을 가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놀라서 그날 친구를 찾아갔고 친구는 제가 알던 그때보다 더 마르고 아파 보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밤이 지나 새벽이 될 때까지 수다를 떨었고 수다를 떨던 중 그 친구는 그때 놀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일상에 맞춰 시간을 보냈더라면 후회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 시간을 너와 같이 보내서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다 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친구를 많이 찾아가지 못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의 나이를 잊고 친구에게 저의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병이 얼른 나아서 다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철없이 놀아볼 수 있는 미래가 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사연을 받은 후에 읽으면서 저도 울컥해서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읽을 때는 울었는데요. 빨리 친구분이 건강을 되찾으셔서 소중한 친구와의 인연이 오래 유지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연은 항공재료공학과 정진우 학생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혹시 돌아가신 분께도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약 1년 전쯤 제 곁을 떠나가신 저희 외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저 막내 진호입니다. 그날따라 쏟아지는 울음 때문에 차디찬 땅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떤 말도 전해드리지 못한 게 가슴에 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떠나가신 이후 주말에 시간이 될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할아버지께서 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쌀배달을 다니곤 하셨던 그 길을 할머니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걷다가 보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핑계로 오랜만에 할머니 품에 안긴 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덕에 오랜만에 너를 안아보네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말씀 듣고서 무뚝뚝하게 커버린 손자를 보며 내심 서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같은 마음이셨겠죠? 뭐가 그리 부끄러워 못했었는지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자란 덕에 이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한마디를 직접 전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남아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또 너무 그립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애정과 따뜻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 훗날 다시 만나게 되면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세요. 한없이 따뜻하셨고 한없이 아껴주셨던 할아버지. 그 감사한 마음 항상 제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아 참, 할머니 걱정은 마세요. 두 분이 제게 주셨던 마음과 사랑보다는 훨씬 부족하겠지만 할아버지의 빈자리 느껴지지 않으시게끔 자주 찾아뵙고 함께 맛있는 음식, 좋은 것들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젠 제가 할머니께 든든한 버팀목이자 친구, 손주가 될 테니까 걱정 말고 푹 쉬세요 할아버지. 조만간 할머니 손 꼭 붙잡고 술 한잔 따라드리러 가겠습니다. 사연을 읽는 내내 정진우 학생의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많이 와닿아서 울컥하게 되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연을 읽다 보니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항상 보기만 해도 전화만 드려도 그리도 좋다고 웃으며 반겨주시고 집에 가려 할 때면 항상 아쉬워하시면서도 눈에 잡지 못하시는 그 모습이 자꾸 기억에 남아서 쓸쓸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조만간 찾아뵙고 한번 꼭 안아드려야겠습니다. 이상 할아버지께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말을 전하려 하는 정진호 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연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가족이라는 카테고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평소에 부모님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벤트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록 영상을 핑계로 하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소중한 사람에게 더 늦기 전에 마음을 표현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가람이 준비한 내 마음을 받아줘 였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